안녕하세요. 알쓸피식 이하은입니다. 제가 이전에 선크림 관련한 영상들을 올렸었는데요. 거기에서 선크림에 대해서 궁금증을 답변으로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제가 직접 일일이 다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따로 모아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영상 보시면 선크림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바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인데요. 강미경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무기자차를 바르고 덧바르기용으로 유기자차 선스틱을 발라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면 보통 권장 용량이 한 4분의 1에서 반 정도밖에는 못 바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크림의 효능이 떨어졌을 때 이제 다른 계통의 선크림을 바르는 것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이제 처음부터 무기자차를 바르고 유기자차를 섞어서 바르게 되면 성분이 충돌이 될 수가 있어서 같이 동시에 바르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리인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무기자차끼리는 섞어 발라도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품을 여러 가지 가지수로 바르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냥 효과가 있고 그냥 내 피부에 문제없는 제품 한 가지를 정말 권장 용량대로 충분하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고채원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여드름이 계속 올라오는 피부에도 선크림을 발라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근데 사실은 여드름도 피부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자외선을 받으면은 그런 염증 같은 게 악화될 수 있고 그 빨간 여드름 자체가 착색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꼭 발라야 되기는 합니다. 근데 정말 선크림만 바르면 여드름이 굉장히 막 더 심하게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선 선크림 사용하지 마시고 여드름 먼저 좀 진정시키고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 본인 피부에 맞는 선크림을 꼭 찾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오오님이 40개월 5살 아이도 선크림 발라야 하나요? 동네 병원에서는 바르지 말라고 안 된다고 해서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마 우리 아이들이 좀 피부가 예민하거나 민감한 경우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린 아이 때부터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야지 되고 이렇게 피부가 너무 민감한 경우라고 하면 SPF 지수가 너무 높은 제품 말고 낮은 제품을 선택하거나 무기자차,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너무 이런 제품도 피부가 자극이 되고 좀 민감해지는 것 같으면 모자나 래쉬가드 같은 거를 이용해서 자외선을 차단해 주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남자 김명진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선크림 바르고 클렌징 폼으로만 이중 세안을 하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1차 세안으로 1차 세안용으로 따로 하는 게 좋나요? 보통 막 이중 세안이라고 하면 클렌징 폼으로 2번 닦아야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사실은 제가 이전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차 세안제로 나온 제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형들은 조금 더 오일 베이스의 성분을 한번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는 제품들인데요. 본인 피부 타입에 맞게 1차 세안제로 클렌징 오일이나 워터나 젤이나 로션이나 밀크 같은 것을 선택해서 1차로 그런 오일 성분을 유화시켜내고 그 다음에 폼 클렌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그렇게 해야 피부 자극 없이 피부 잔여물을 꼼꼼하게 세정해낼 수 있어요. 폼 클렌징으로 2번 세안하면 오히려 피부 자극이 더 될 수 있고 그다음 피부에 그런 노폐물들은 제거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차 세안용으로 나온 제품을 따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콧킴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외출하기 전 선크림을 듬뿍 바르고 나가되 외출 중에도 시중에 파는 선쿠션 바르는 게 안 바르는 것보다 더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보통 선크림을 듬뿍 바르셨더라도 한 2-3시간 정도 지나면 그런 자외선 차단 효과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외출하고 나서 선쿠션 바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이제 쿠션 제형이 제가 이전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피부 자극이 되거나 좁쌀여드름 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 세균 감염 위험도 있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하시다고 하면 선 쿠션보다는 선 스틱이나 선 팩트 같이 조금 고체형으로 오염 위험이 적은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에코페스코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선크림 바를 때 물방울 모양 퍼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퍼프를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사실은 이런 피부에 바르는 그런 자외선 차단제나 파운데이션 바르는 쿠션 같은 경우는 사실 매일매일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동그란 모양 퍼프를 뭐 매일매일 교체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뭐 가급적이면은 뭐 빨아서 쓰시거나 아니면은 요즘에 일회용 퍼프로 나온 제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으로 이용해서 세균 번식 우려 없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티파니 최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네, 정말로 저도 이 질문을 읽고 정말 많이 공부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선 유기자차 선크림은 로션, 비타민C, 세럼 등을 바르면 안 되고 무조건 맨 얼굴에 발라야만 효과가 있다.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원래 우리 선크림 바르기 전에 보습 제품 바르고 선크림 바르시게 되는데 일단 유기자차 효능을 보려면 피부 안에 흡수가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막이 생기는 제품만 아니라고 하시면 로션이나 비타민C 제품 바르고 유기자차 선크림 바르셔도 되시고 실제로 비타민C 제품을 바르고 그 위에 이제 선크림을 발랐을 때 골프를 하시거나 이렇게 야외 활동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런 광 손상이 줄어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일단 흡수가 되는 그런 제형이라고 하면 로션이나 비타민C 세럼 바르고 선크림 바르시는 것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유기자차를 베이스로 바르고 그 위에 무기자차 선크림을 레이어링하면 선크림 주성분이 오히려 깨질 수 있어서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이런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네, 실제적으로 유기자차 성분이랑 무기자차 성분, 이제 다른 제품을 발랐을 때 각 유효 성분들이 충돌을 해서 오히려 그 효능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로 유기자차랑 무기자차를 믹스해서 바르는 것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또 다음으로 유기자차 선크림의 필터들이 기미를 악화시킨다는 리서치가 있었나봐요. 이거는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기는 한데, 유기자차 선크림은 피부 안쪽에서 자외선을 흡수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 자외선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제품인데, 그러는 과정에서 열 손상을 유발해서 기미를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평상시에 선크림 바르고 나서 얼굴이 뭐 열감이 있다든지 자극 반응이 없다고 하시면 기미 악화시킬 거 무서워서 선크림 안 바르시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카츄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선크림을 무기자차 선크림 바르다가 트러블이 이제 생기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을 중지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선크림 때문에 트러블이 생겼다고 하면 당연히 무기자차더라도 사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부 좀 진정이 되고 나서 본인 피부에 맞는 선크림을 찾으셔야지 되시고,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이렇게 질문 주신 대로 로션이나 젤 타입 같이 조금 그 유분감이 적은 선크림 제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도러블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몸에 바른 선크림은 바디워시로만 씻으면 다 지워지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몸 피부라고 다른 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SPF 지수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다고 하면 꼭 몸도 이중 세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데요. 보통은 대부분 바디워시로만 지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바디워시로 그 선크림을 완벽하게 지워내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피부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차, 2차 세안제로 나눠서 좀 제대로 오일 베이스의 선크림을 꼼꼼하게 지워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얼굴처럼 뭐 클렌징 오일이나 네. 젤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1차 세안을 하고 또 바디워시를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기는 하거든요. 이제 선크림 자체가 오일 베이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지우시려면 클렌징 워터나 뭐 젤이나 그런 걸로 1차 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바디워시를 사용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깨끗하게 몸에 남은 선크림 없이 제거하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네, 이렇게 선크림에 대한 궁금증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Wait tonight, better off